자, 50대건 60대건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좀 설명 좀 누군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내용은요, 국회 선진화법. 그렇게 동물국회, 식물국회 논란을 겪으면서 홍역을 치렀던 것인데, 이제 바꾸자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참, 한 입으로 두 마디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지만, 비슷한 상황이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야권 얘기를 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소수일 때 했던 얘기, 그리고 다수가 된 이후에 하는 얘기가 같긴 좀 힘들겠죠. 이렇게 달랐습니다. 확인합니다.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은 그 취지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다수당이 전행할 가능성을 높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자꾸 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회 선진화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5분의 3을 50%로 바꾼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기도 하고 선진화법에 대해서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자, 국회의장이 자꾸 이런 걸 제안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소수당일 때 얘기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왜 손대려고 하느냐 이건데 이제 일당이 되니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진규 기자. 일단 더민주당에서는 그냥 참여 좀 바꿨으면 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80도 바뀌었죠. 새누리당은 망국법이라고 하면서 이 법을 꼭 바꿔야 된다고 했고 소수당이었던 더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던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1원내 일당이 됐고 새누리당은 과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이 바뀌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먼저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을 좀 손을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남 2차장 김무성 대표가 1월 달에 정말 180석을 목표로 할 만큼 분위기가 좋다고 여겼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4.13 총선 전에 반드시 선진화법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당도 내주고 과반수도 안 된 새누리당은 다시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과반 무너졌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선진화법을 개정할 주장할 이유가 없다. 결국은 더민주도 새누리당도 입장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김 기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여다, 야다, 다수다, 소수다를 다 떠나서요. 현재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선진화법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원들마다 의견이 정말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이 있어도 좋다라고 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선진화법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이렇게 폭력 싸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타협의 정치가 강조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원칙인 과반수의 법칙 이것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게 원래 들어올 때부터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그때 19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과반수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 보험 장치로 들어왔던 건데 19대에서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쓸모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사태가 이번에 이제 발하다 보니까 말을 바꿨다기보다는 한 대 거슬러서 다시 올라간 건데 우리도 일반인들의 보험 가입했을 때 보험료 나가는 거 굉장히 아깝지 않으세요? 평소에 굉장히 아깝다가 막상 사고 터지면 이거 들어놓기 굉장히 다행이겠네. 아마 새누리당의 지금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하여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일부에서 저도 뭐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길진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지금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앤 거에 면에서는 순기능도 있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과반수의 원칙 그걸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반수를 넘기든 뭐 3분의 2든 상관없이 잘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을 통과시키거나 논의를 하거나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저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안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편인데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한 1년 동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해봐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법이라는 걸 스스로 좀 느낀 다음에 1년쯤 지나가지고 합의하에 고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뭐 입장을 바꿀 그런 입장이니까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경우가 있든 거든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다수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는 건 잘못됐으니까 1년 후에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요. 1년 내로는 쉽지 않다는 그 말씀이네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네.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일관성이 밥 먹여주냐. 네. 그리고요. 본인의 좌우명이 그거잖아요. 자연에 주어진 여건대로 산다. 이렇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것도 그 김종인 대표의 메시지와 정치인들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참에 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령요, 새누리당 내부에서 솔직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랬지만 이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 고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올 사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상상하기 힘들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대 기자께서 지금 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자고 하셨는데 네. 어쩌면 1년 정도 올 연말쯤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서서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을 혹시 또 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때 과연 이게 요건이 되느냐 마느냐를 야당이 했던 걸 그대로 새누리당이 할 가능성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참 정치가 이럴 걸까 싶습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정치 보기 싫어진다는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 국회 선진화법 논의 계속 물밑에서 그 생각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당선된 분들끼리 모임이 있었다면서요. 그 장면 보시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구 얘기를 볼까요? 일단 두 의원들의 육성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당선자 모임에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히 말했습니다. 우리 제발 자중하고 입조심하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들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 다 잃고 혼자 왔습니다. 총선 의원님들이 기백 팬다고 그거 말씀하신 건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17대, 18대, 19대 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정말 말씀 자제하시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때 저희한테 기회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초선 의원들 우리 기백 편다고 할 말 다 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다 망했다. 정말로 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장면에 나온 정성호 의원이죠. 삼선 의원인데요. 당내에서 지금 더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네. 더 오만한 새누리당을 심판한 거다라는 거 이제 합리적인 분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일부 또 초재선 의원들 중에는 반대로 네. 김종인 대표 아니었으면 과반수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더민주당의 승리에 이렇게 취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자제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취해 있는 의원들 실명을 여기서 공개하기 좀 어려우시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통해서 열심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승리는 김종인 대표 때문이 아니라 더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승리에는 취해 있습니다만 자신은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을 이제 도모하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기호 당선자는 눈물을 많이 흘리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네. 호남이 28석이잖아요. 그중에 네. 전남은 다 지고 딱 한 분 바로 이계호 의원만 혼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 떨어진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또 혼자 살아남에 대한 그런 슬픔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눈물 흘리는 거는 뭐 별로 저기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적어도 진정성은 보이네요. 네. 그걸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저기 수도권에서 줄줄이 떨어지고 새누리당은 귀환하는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당선을 보는 네. 그런 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소식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